안녕하세요. 복잡한 주제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범죄학인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왜 범죄를 저지를까? 이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아닌가요? 수천 년 동안 철학자, 과학자, 우리 모두가 계속 던져왔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개인이 머리를 굴려서 내리는 합리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일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만든 이 사회, 이 시스템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요. 사실 정답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범죄학을 이해하는 건 여러 개의 렌즈를 가진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어떤 렌즈를 끼우느냐에 따라서 범죄의 원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렌즈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렌즈는 바로 개인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개인의 내면에서 찾는 관점들이죠. 이 렌즈로 한번 범죄를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여기 보시면 범죄학에서 정말 오랫동안 논쟁해온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바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인데요. 왼쪽의 고전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자유의지를 믿는 거예요. 범죄는 결국 개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의 실증주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건 결정론에 가까운데요. 범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물학적이든 심리학적이든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이미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고전주의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쾌락주의적 계산이라는 건데요. 제러미 벤담 같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 머릿속으로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얼마나 즐거울까와 만약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막으려면 간단해요. 처벌의 고통이 범죄의 쾌락보다 훨씬 더 무겁게 만들면 된다. 이게 바로 고전주의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실증주의 렌즈로 보면 원인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과학적인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 안의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이코패스 성향 같은 심리적인 특성, 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우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 모든 게 다 개인의 문제라면 왜 유독 특정 동네나 지역에서 범죄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거 개인의 문제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다음 렌즈로 안내합니다. 자, 이제 렌즈를 바꿔 끼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렌즈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환경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전에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범죄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시카고의 어떤 지역들은요, 이상하게도 누가 이사 와서 살든 상관없이 범죄율이 항상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학자들이 생각했죠. 이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소 자체에 뭔가 있는 거 아닐까 하고요. 근데 단순히 장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죠. 왜냐면 범죄도 다른 행동들처럼 주변 사람들한테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기술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생각까지도 말이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자연스럽게요. 자, 그럼 이제 렌즈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훨씬 더 멀리서 더 넓게 보겠습니다. 개인이나 동네를 넘어서서 이 사회 시스템,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회학자가 긴장 이론이라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성공해라, 부자가 되어라 하고요. 이게 목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 그러니까 좋은 교육이나 괜찮은 직업 같은 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목표와 수단 사이의 거대한 간극, 이 긴장이 결국 사람들을 불법적인 길로 내몰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급진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범죄는 그냥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집행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범죄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거리 범죄보다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그런 범죄들이요. 사실 이런 범죄는 적발되기도 어렵고 처벌도 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범죄라고 규정하는 건 누구지? 그리고 우리는 왜 특정 종류의 범죄에만 집중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자, 이렇게 범죄의 원인을 보는 렌즈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개인, 공동체, 사회.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생각했을 때 막상 범죄가 딱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왼쪽의 응보적 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즉,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범죄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반면에 오른쪽의 회복적 정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범죄는 피해자, 공동체, 그리고 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보고 처벌보다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그럼 대체 이 많은 렌즈들 중에 뭐가 맞는 걸까요? 개인 탓? 사회 탓?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거 하나가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라는 게 워낙 복잡한 현상이라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함께 맞춰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범죄의 사각형이라는 틀로 많이들 설명해요. 범죄를 단순히 가해자 한 명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도 있고 고통받은 피해자도 있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 즉 경찰이나 법원 같은 기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반응하는 대중, 바로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범죄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원인은 이거 하나야 라고 말하는 단순한 설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해자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가 살던 동네는 어땠는지, 사회는 어떤 압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전부 다 동시에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범죄가 단순히 어떤 나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사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에 비친 모습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